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여행 영어 단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 정말로 많이 마주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요, 여러분의 여행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여행 영어 단어를 공부해 볼 거고요. 특히나 보안 검색, 우리 공항에서요. 그리고 탑승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단어들 같이 해볼 거고요. 우리가 보통 기본 단어만 했다면 이번 시간은 도약 단어라고 해서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몇 가지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우리 공항에 가면요, 이런 보안 검색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보안 검색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 단어들이랑 또 요거는 이제 옛날식이죠.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전광판이지만 요새는 대부분 TV에 나오죠. 요렇게 여기 어쩌고 저쩌고 막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탑승할 때 해외에서 제대로 비행기 탑승하실 수 있도록 그런 단어들 여러분께 오늘 쭉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에는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친절한 영어 교실 요거 있죠? 네,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그러니까 요거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내일까지밖에 판매 안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요. 자, 우리가 전강에서 공항에 들어와서 체크인을 하고 표를 받고 짐을 보내는 과정까지 저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안 들으셨던 분들은 듣고 오셔도 좋고 요거 먼저 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gates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를 찾아가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 gates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gates라고 하면 이제 이 S 뒤에 있는 S는 복수 형태죠. gates, 탑승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표를 받아요. 여기 이제 표를 받으면 여기에 몇 번 게이트에서 탑승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게이트 S 붙었죠. 게이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짐을 붙이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보안 검색대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단어가 요거 하나랑 요 밑에 두 개가 있어요. 우선 위에 것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자면 security check point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뭔가 공무원처럼 생긴 사람이 있죠. security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건데 조금 작죠? 제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security check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security 요거 우리 동네에서 막 그 옛날 때 잘 사는 동네들 저기 성북동, 연희동 이런 데 가보면 막 담장 엄청 높은 집들 있잖아요. 지금은 세콤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근데 security 요런 거 막 붙어 있거나 아니면 보안 카메라에 security 어쩌고 저쩌고 막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안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지 검사하는 곳이 바로 security check. 말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합니다. security, 보안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이트 방향 쪽으로 몸을 틀어서 security check이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security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요. 아까 그림에서 나왔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passenger라고 나와 있어요. pass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passenger 하면 탑승객이에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passengers only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passenger, 탑승객들만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가고 싶어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탑승권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제대로 된 비행기를 끊고 탑승권을 항공사에서 발급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타실 분들만 안으로 들어가세요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보내줘요. 보통 해외 갈 때 아니면 자식을 해외로 방문했다가 올 때 요 passengers only 그 간판까지는 같이 우리 자녀분들이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나 혼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요거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security check, 보안 검색대로 가면 요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여기 선반같이 되어 있는 녀석도 있고요. 선반 안에는 무언가 가방에서 막 꺼내다 놓으셔야겠죠. 자,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단어는요. 자, 그 사람들이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랩탑이라고요.
laptop. 한국말로 하면 흔히 말하면 노트북이에요. 컴퓨터를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뭐 요거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보안 검색을 할 때 보안 검색대에서 우리 이제 보안 검색 뒤로 보면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어요. 큰 화면에 누가 계속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엑스레이를 보는 이유는 우리 가방 속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 태블릿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속 밑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엑스레이를 뿅 반사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탐지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랩탑 있으면 꺼내놓으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당신 랩탑 있어요? 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no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죠? 랩탑 말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네, 저도 지금 거기다가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강의하고 있는데 뭐 요거 어떤 분들은 아이패드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갤럭시 탭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태블릿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태블릿,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태블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거기다 놓고 그 바구니에다가 넣을 때 사람들이 랩탑, 태블릿 계속 이야기하는 건 컴퓨터나 태블릿 PC 있으면 꺼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출장 가는 거 아니니까 컴퓨터는 안 가져가겠지만 가끔 태블릿 PC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바구니 자체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요거 뭐라고 하냐면 요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요, 트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트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랩탑이나 아니면 노트북, 그죠? 랩탑이나 태블릿, 그죠? 요거 트레이에 꺼내 놓으세요. 아니면 당신 주머니에 있는 것들, 당신 가방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 여기다가 꺼내 놓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요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분들은 이제 우리 아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트레이를 하나만 쓰시려고 하나에다 여러 개를 담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거 혼자서 5개, 10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빠르게 제대로 짐 검사를 받고 추가적인 검사 받지 않으려면 이것저것 나누어서 놓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구니 하나에는 아까 봤던 태블릿 PC 그냥 놓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좀 칸이 남았으면 여권이랑 탑승권 그냥 그 옆에다가 놓고요. 또 바구니 하나에는요. 내 외투를 막 넣습니다. 외투를 막 넣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이랑 이것저것 꺼내서 놓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하나에 내가 가지고 탈 가방, 백팩이나 아니면 carry on이라고 하는 기내에 탑승하는 조그만한 캐리어를 이 트레이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다 놓으시면 앞에 이게 트레이가 쭉 간다. 그러면 여러분 트레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트레이 앞으로 쭉 롤러 있죠? 그 동글동글해서 내가 밀면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긴 거. 그 롤러에다가 쭉 밀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요. liqui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이 보안 검색을 하시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 보안 검색 절차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liquid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 컴퓨터 빼면 됩니다. 어지간한 거, 뭐 물이 위험한 거, 뭐 칼, 총 이런 거 가지고 탈 일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있죠. 얼굴 씻는 거예요. 폼 클렌징. 그리고 여기요. 요거 선크림입니다. 요거 가지고 타도 됩니까? 가지고 타도 돼요? 안 됩니까? 정답은 사실은 반반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가면요.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보안 검색하러 가는데 보면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쓰레기통은 안에 속이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수없이 많은 물병들도 있고요. 뭐 고추장통 또 요런 폼 클렌징, 치약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공항마다 조금 규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액체류를 100ml 이상 가지고 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액체 폼 클렌징으로 뭐 하나요? 이게 액체를 가지고 타면 이 액체를 몇 명에서 나눠 가지고 타서 이것저것 위험한 폭발물 같은 거 있죠.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액체류를 가지고 탑승하는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어려워요. 액체류, 그죠? 액체류, 액체를 liquid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liquid 어쩌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요? liquid 가지고 타면 안 되기 때문에 liquid 안 돼요, liquid 안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 기준이고 인천공항 공식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작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뭐 치약 샴푸 또는 의약품을 기내에 가지고 타는 거 여기 안 된다고 돼 있어요. X. 위탁수화물 뭡니까? 위탁수화물 짐에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실 일이 있으시면 무조건 이런 거 가지고 타시면 안 돼요. 요거는 120ml입니다. 얼굴 씻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50ml짜리예요. 요건 사실 가지고 타도 되는데 방법이 좀 따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고추장, 김치. 김치는요. 김치 이거 우리 아들 집 가는데 김치 보내주고 가지고 타고 싶어요. 아니요. 김치를요. 잘 싸셔서 보내는 짐, 액체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 수화물에다가 김치랑 고추장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길게 멀리 안 가요. 짐 붙이는 거 없어요. 그러면 저는 세면도구 어떻게 가죠? 가지고 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00ml 이하예요. 100ml 이하를 그냥 갖고 타면 되는 게 아니야. 또 이걸 이렇게 우리 지퍼백 같은 데다 넣어서 봉한 이후에야 가지고 탈 수 있어요. 이게 총 합이 1리터를 넘어간다? 이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기로는 액체류는 아무것도 가지고 타지 말자. 마실 물, 치약, 뭐 폼 클렌징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지고 타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요거 나왔네요. 여러분 이 평생수강권 뭐냐면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요거 잘 알고 계시죠? 요거 뭐 요새는 이제 완전 많이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요. 요거 9월 3일까지 팝니다. 저희가 상시로 1개월, 2개월, 3개월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1000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 평생수강권 판매 기간에만요. 이게 이제 1000개월 하면 평생이에요. 3년보다도 한 4만 원 정도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간 끝나고 전화 주지 마시고 이왕 사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친절한 영어 교실은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380개의 별도의 강의, 그 7권의 책으로 공부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평생 영어 종결이다. 평생 마지막 영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기들 보면요. 다른 비싼 거, 막 몇백만 원 하는 거, 그리고 유명한 학원 이런 데 다 다녀봤지만 잘 이해도 안 되고 진도도 너무 빠르고 여차저차 하더라. 그런데 요거 보고 나서 제대로 이제 영어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거 보면서 우리 유튜브 채널 같이 보니까 효과 너무 좋더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시면요. 앞으로 다른 데다가 영어로 돈 쓰실 일 없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급 레벨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초보자분이시라면 친절한 영어실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 진행해 볼게요. 그래요. 뭘 자꾸 우리 보안 검색대에 들어가면 remove, 제거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remove가 제거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려운 단어들, 이런 remove,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도 거의 안 써봤던 동사, 뭐 아까 전에 뭐 liquid 이런 거 있죠? 뭐 liquid라든지 랩탑 다 잘 모르고 있으셔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딱 그 자리에서 그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안 검색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랩탑이나 태블릿 꺼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리퀴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해요. remove, 제거하라고 합니다. 뭘 제거할까요?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면 신발, 벨트 같은 걸 remove 하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일까요? 트레이에다가 짐 넣고 밀었어요. 그리고 내가 엑스레이 검사하러 가기 직전에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몸에 있는 금속 제품들 다 빼야 됩니다. 내지는 요건 이제 영어 공부할 때도 좀 필요한 건데 take off 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이 take off는요. 무언가를 벗다예요. 그래서 옷을 외투를 자켓이라고 하죠. 당신의 자켓을 내지는 당신의 코트나 자켓을 take off 벗어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신발, shoes를 벗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에선 신발을 벗지 않지만 해외 공항에선 신발을 벗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죠? 이 take off, remove와 함께 공항에서 많이 쓰는 말이 바로 empty예요. empty. empty가 원래 빈 내지는 비어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비었어요. empty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비우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오늘 이거 보시면서 아니 쌤 이거 그동안 내가 봐왔던 쉬운 영어랑은 조금 다르네요 하시지만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쓰이고 여러분께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그죠? 너무 어려운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지만 한 번 듣고 가면 맞아 그거였지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트레이 밀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empty 뭘 비우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pocket 포켓을 비우라고 해요. 포켓. 우리 그 포켓이 뭡니까? 포켓. 주머니예요. 주머니. 주머니 구멍이라서 pocket. 우리 몸에 이제 주머니가 하나만 있진 않죠. 그래서 주머니들을 empty your pocket.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주머니에 뭐 솜이 들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주머니에 지폐가 들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금속으로 된 거 있죠. 뭐 동전이라든지 뭐 이런 금속에 탐지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비우면 좋고요. 사실 뭐 솜이든 지폐든 다 비우는 게 좋아요. 다 비워서 트레이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은 여기로 통과하는 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손 올리죠. 이렇게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스캐너가 찡찡 돌아갑니다. 근데 뭔가 소리가 나거나 하면 여기 계시는 이 공무원분이 이런 스틱이죠. 스틱 가지고 우리 몸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뭐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통과시켜 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보시면 자, 여기 죄송합니다. next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다음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그 문에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지금 이 뒤에 밀려 있는데. 그죠? 빨리빨리 가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식 사고예요. 한국은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뭔가 쾌적하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그런 나라는 찾기가 힘듭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요 검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위 그리고 본인의 컨트롤 그 통제 안에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다려요. 앞에 사람이 나갔어. 문제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되고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손짓 할 때까지.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그죠? 우리는 이렇게나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이제 요게 기분이 안 나쁜 문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만날 분도 아니니까 일로 와 라고 할 때까지. 아니면 이렇게 손짓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next 다음이요.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그 슈퍼 같은데 아니면 뭐 술 같은 거 사러 다른 어떤 마트 같은 데 갔을 때도 다음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점원이 계산할 사람 하면 next라고 얘기해요. 다음이요.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next가 되겠고요. 이 next 불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tep forward. 스텝은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발걸음 앞으로 내디르라. 그리고 forward는 앞쪽입니다. 오늘 이거 좀 너무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step forward라고 하면 앞쪽으로 발 내미세요. 그러니까 한 발 앞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위치를 이렇게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추가 검사를 해야 될 때 step forward, 한 발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될 것 같고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정확히 알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additional screen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dditional 하면 추가의 더해서 screen 한번 검사해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가방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냥 가방 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열어서 보여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inspection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검사,
점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뭐 secondary inspection이다 아니면 뭐 additional inspection이다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말 얘기하는데 요거는 딱 그냥 봐도 알아요. 아, 내 가방에서 뭔가 검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방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Not allowed. Not allowed. 자, allow가 허용하다예요. Not 아니에요. 안 된대요. allowed 허용된. 그래서 허용된 게 아니라는 그 얘기할 때 it's not allowed. allowe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버리든지 비행기를 타지 않던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짐 검사하는데 옆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액체류, 고추장, 물병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유 쌤 그거 다 알죠. 저도 다 알 줄 알았거든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외국 나가는 사람이 뭐 한 3, 4천만 명씩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에요. 물론 중복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기 아니면 나이 엄청 많으신 고령의 병원에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많이 가는 거예요. 아마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거의 전 세계에서 제 상위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항 갈 때마다 제가 봐요. 그러면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죠? Not allowed로 된 거이고 지금까지 보안 검색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은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단어들 알아들으시고 내가 어떤 행동해야 될지만 잘 알아두신다면 그리고 앞에 사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출국을 하신 겁니다. 요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안 검색을 받고 출국 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그 범죄자들 보면 출국 금지 시킨다고 하면 그 출국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갈 때 출국을 확인을 합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출국할 때는 출국 심사 안 받고 그냥 내보내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출국 심사가 없는 나라도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출국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뭐 애지간한 나라에서 나간다는데 왜 따집니까? 그죠?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게 문제지 나가면 어여 가세요라고 해가지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면 duty free라고 해서 면세 구역이 나오죠. 면세 구역은 오늘 강의 마지막쯤에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 강의로 돌릴 거예요. 요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공항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 첫 번째, 여기 티켓에서 내 보딩 타임, 내가 탑승해야 되는 시간이 언젠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탑승하는 시간이랑 내가 비행기가 뜨는 시간은 달라요. 보통 내 비행기가 2시다. 그러면 탑승은 한 40분 전인 1시 20분쯤 시작합니다. 그 1시 20분 전까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게이트로 가야 됩니다. 게이트. 이 게이트가 막 많아요. 큰 공항은 50개, 60개씩 막 있습니다. 그 게이트를 잘 찾아가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게이트 밑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gate number라고 합니다. NO.은요. 요거는 그 숫자라고 하는 number을 줄여서 우리가 NO.이라고 표기해요. 그래서 나의 gate number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전광판 같은 건 공항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항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제가 지금 노란색 표시하고 있는 거 departures, 이거 출발이에요. 출발만 안내해 줍니다. 그죠? 여기 온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은 출발만 하기 때문이죠. 자, 타임은 시간입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destination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기 보면 뉴욕이고 베를린으로 가고 런던, 도쿄, 홍콩, 마드리드, 시드니, 토론토, 파리스, 파리, 로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는 도시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 destination은 바로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destination. destination. 그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는지 우리는 뭐 보면은 그 서울 이게 또 공항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서울로 써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서울 인천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서울로 우리는 이 destination에서
시간이나 목적지를 해서 서울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 서울을 찾은 다음에 옆에 flight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MU5984 이렇게 써 있죠. 대한항공 타면 우리는 K2로 시작하는 뭐 예전 때는 세 자리로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0082 막 이렇게 네 자리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이 flight이라고 하는 건 비행기예요. 비행기. flight. 비행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편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편을 타고 언제 가야 되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이 flight number 기억해 주시고 그 대한항공은 K이고 아시아나항공은 OZ 아니었습니까? OZ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flight number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러분께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remarks라고 써 있는 게 이제 remarks는 추가 정보 같은 거예요.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막 이것저것 쓰여 있어요. gate closing 좀 글씨 작죠. 제가 이따 크게 띄워드릴게요. boarding, on time, delayed, cancelled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자 게이트 클로징부터 설명드리면 요건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진 않았는데 게이트가 클로징 된대요. 클로즈가 뭐예요? 닫다잖아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클로징 이제 사람들 다 타가지고 문 닫는데요. 문 닫고 어떻게 해요? 출발하려고. 요러면 게이트가 클로징 됐다. 내가 타야 되는 편명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나는 비행기를 놓쳤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초록 색깔로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boarding. 자 여러분 요거 비행기 티켓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에어플레인 티켓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권을 내고 이렇게 받는 탑승권은 boarding 요 보딩 뒤에다가 패스를 붙여서 보딩 패스라고 합니다. 보딩 패스는 무엇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탑승권이 됩니다. 그 boarding이 탑승이에요. board 하고 있는 ing 중이야. 그래서 요거는 탑승 중을 뜻합니다. 내가 어디서 쇼핑하고 있어요. 아니면 뭘 먹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는데 화면에 내가 타야 되는 항공기 옆에 boarding 내지는 start boarding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딩을 스타트합니다. 아니면 boarding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탑승 시작했기 때문에 탑승하러 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게이트 클로징 되면 놓고 떠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놓고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우리가 공항을 찾아보면 막 승무원분들이 보시는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걸 듣고 나면 앞으로는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승무원분들이 무전기 들고 막 뛰어다닙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무전기 들고 뛰어다녀요. 아니면 방송 나옵니다. 대한항공에서 손님을 찾습니다. 몇 시 어디 편으로 가시는 빵빵빵 고객님께서는 지금 52번 게이트로 와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을 해요. 왜요?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티켓을 받고 그 심사까지 받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어요. 면세구역에 들어왔습니다. 데리고 모시고 가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타면은 사실 매너의 문제죠. 매너.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 때 한번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매너가 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한참 전에 10년도 더 전인데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이었어요. 결혼식이 오전 11시였습니다. 오전 11시인데 이거 그 메이크업하고 하는데 한 5시까지 갔나? 6시까지 갔나? 그 샵으로 가죠. 보통 청담동 같은 데나 신사동 같은 데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로 이제 갑니다. 다음날 결혼이면 잠을 거의 못 자죠. 잠 못 자고 하고 결혼하고 뭐 하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뭐 하고 하다 이제 저녁에 비행기 탄 거예요.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들어갔어. 그때도 막 엄청 급하게 들어갔어. 그래서 순두부찌개 하나 시켜놓고 순두부찌개 이제 막 나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혓바닥 튀면서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막 잽싸게 또 달려갔던 경험이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전화가 오면 여러분 빨리 가셔야 돼요. 그 이후에 전화가 와도 천천히 간다. 전화가 와거나 방송이 나왔는데 안 간다?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뭐 해외 나오셔서 제가 좀 안내해드리고 요거 타시는 거 보면 그 제 시간보다 훨씬 먼저 가시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게이트 22번이면 이 보딩 타임 1시 20분이면 그냥 들어가서 면세점 가로질러서 그냥 거기 앞에서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온 타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어떻다? 엄청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 on time은 뭐냐면 타임, 시간인데 on 했대요. on. 그 어떤 시간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 on time은 정시에 내지는 제 시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시에 제 시간에 내 비행기가 제때 사람을 태우고 제때 출발하고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on time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delayed 요거 이제 안 좋은 소식. 근데 요새 보면 그 뭐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 이 딜레이 된 거는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40분 연착됐습니다. 뭐를 미리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뭐 카카오톡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문자로도 막 알려줘요. 그래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늦은 걸 막 4시간, 5시간 전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공항 사정은 아닌 것 같고 좀 늦게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는 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승무원들이랑 기장님은 쉬시는데 비행기는 와서 연료 채우고 비행기 비싸잖아요. 비싸. 쉬면 안 돼, 얘가. 그래서 안에 청소하고 기내식막 넣고 정비한 다음에 바로 뿅 또 떠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일정이라든지 기상사정이라든지 이것저것 때문에 못 가게 되거나 늦춰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delayed 라고 써서 요거는 지연된, 연착된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delayed. 우리 딜레이라는 말 좀 쓰잖아요. 그거 시간이 좀 딜레이 됐네. 약속이 좀 딜레이 됐어 라고 해서 딜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delayed 하면 지연된 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보면 자, 요거 거의 마지막이죠. canceled라고 마지막에 나왔어요. 여러분 cancel 뭐면 cancel. 이 cancel은요.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그 약속 캔슬하자. cancel. 취소이고요. 뒤에 ed가 붙었어요. cancelled. 취소된. 그래서 비행기가 취소됩니까?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예측을 못하는 취소되는 경우는요. 네, 파업입니다. 파업이고 요거를 영어로 하면 strike라고 합니다. strike. 우리 야구할 때 strike 볼 하는 것처럼 스트라이크인데 웬 비행기가 파업한다고 비행기가 안 뜹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 관념이에요. 그 뭐 미국에 있는 뭐 파업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D항공사, 델타 이거 이거 막 소송 당하나요? 요거 이제 파업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 뭐 좀 유명하죠. 뭐 좀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맞추는 건데 어쨌든 저는 가급적 안 하고 그 항공사들이 많아요. 뭐 유럽에 있는 항공사들도 가끔 파업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날씨 때문에 공항 사정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 캔슬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당시에 제가 독일에 있었고 독일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싱가포르 항공을 탔습니다. 이게 12월 31일에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새해를 맞아야지 라고 하고 예약을 해서 탄 건데 타려고 갔더니만 여기 독일 공항에서 캔슬드, 딜레이드였든지 캔슬드였든지 했을 거예요. 원래 뉴욕에서 독일로 오기로 했던 비행기가 뉴욕에 눈이 많이 와서 못 왔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캔슬 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죠?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뭐 간단한 표현이죠. 우리 비행기 타기 전에 restroom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restroom 화장실 되겠고요. 자, 우리 탑승 과정에서 보면 요게 이제 탑승 마지막인데 탑승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께서 보시다가 이거 뭐야 하시는 표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어요. priority라고 하는 prior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우선입니다.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비행기도 타서 우리 뒤로 가다 보면 자본주의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죠. 딱 보면 앞에 1등석이 있는데 보면 와, 근데 1등석은 요새 잘 없고 비즈니스석
그죠? 비즈니스석을 지나서 야 좋겠다 하면서 지나서 일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탈 때도 돈 많이 낸 비즈니스석부터 태워줍니다. priority 우선이에요. 그래서 탑승 시간이 되면 우리 이제 boarding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priority 먼저 태워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동반한 아니면 노약자나 장애우분들을 동반하신 분부터 탑승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새 보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열에 따라서 비행기 앞쪽에 계신 뒤쪽부터 타야 더 원활한 거 아닙니까? 앞쪽?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뭐 아니면 어떤 항공사 타면 그 내 항공 등급 돈에 따라서 돈 많이 낸 사람 먼저 태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낸 사람 먼저 태워가지고 마지막쯤 타게 보통 되는데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요거 돈 제일 싼 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1시 20분 탑승이면 네 1시 25분에서 30분쯤 거의 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1시 20분에 가더라도 그 탑승 줄 길게 서 계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거 줄을 길게 서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똑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줄 서 있을 땐 그냥 앉아서 유튜브 보거나 해야 될 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 많이 짧아지면 그때 들어가요. 물론 이제 그러면 기내 들어가서 기내 위에다가 짐 넣는 장소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넣을 수는 있어요. 승무원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정말 많이 실어야 되거나 하는 거 아니면 조금 편하게 있다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면세점 나왔는데 면세 별로 안 중요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면세점에서 무언가 사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이랑 좀 단어들 빠르게 한 10분 정도만 더 알아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세는요. duty free shop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아무것도 안 사요 하시는데 제가 정말 여기저기서 물건들을 많이 가격들을 비교해 봤는데 면세점이 제일 싸요. 특히 한국 면세점이 제일 쌉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정 제품은 특정 해외 어딘가가 더 싼 게들이 있겠지만 한국 면세점 정말 싸고요. duty free shop, duty가 이제 의무입니다. 이 duty 우리가 텍스에 대한 세금에 대한 duty를 말하는 거고 free는 뭡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내지는 공짜예요. 그래서 공짜 세금 공짜인 샵이에요. duty free shop. 여러분께서 보안 검색 그리고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쫙 열려 있죠. 쫙 열려 있어요. 자, 그때요. 저는 여러분께 요거 추천합니다. duty free shop 가면 우리가 여러분 액체류를 security check 보안 검색 때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다 버려요. 꼭 물 한 병은 사서 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쌤, 비행기 타면 물 주잖아요. 물 줘요. 비행기 타면 물 한 병 줍니다. 그 좋은 항공사는 한 병 주고 안 좋은 데는 컵으로 중간중간 한 잔씩 주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고 기압도 다르고 비행기 타고 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다리도 막 아프고 그게 우리 몸이 수분이 없어서 되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신체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물을 자주 먹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도 엄청 푸석푸석해져요. 건조해가지고. 왜냐면 높은 데로 올라가면 밖이 엄청 추워서 밖이랑 계속 그 공조 있죠. 비행기에서 공조가 엄청 잘 돼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방구를 끼고 싶습니다. 방구 낄 수도 있죠. 트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잖아요, 우리.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방구 한번 껴보고 냄새 맡아보세요. 생각해보면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 방구 냄새 맡아보신 적 없으시죠? 공조가 워낙 잘 돼가지고 냄새 잘 안 나요. 옛날 때는 비행기에서 뒷좌석들 담배 피는 데 있었잖아요. 담배를 뒤에서 펴도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공기순환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를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조가 엄청 잘 된다. 방구 편하게 끼셔도 되고 이 물을 항공사에서 주긴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합니다. 벨 계속 눌러서 승무원 불러서 물 주세요 해도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a bottle of water 물이에요. bottle은 병이에요. 요거 꼭 하나 사서 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돼요. 면세구역에서 산 거는 얼마든지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 한 병, 나 물 많이 먹는다 2병 사셔도 돼요. 사시고 나서 다 못 먹고 한국 와서 버리셔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자주자주 수분 섭취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food court라는 데 가기도 합니다. 싼 비행기 있죠. 싼 비행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가 항공이라고 하죠. 저가 항공 내지는 어려운 말로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가 항공 타면 음식 안 줘요. 음식 주는 구간인지 안 주는 구간인지 잘 보셔야 되겠지만 푸드코트에서 음식 사서 드셔도 되고요. 음식을 사서 비행기에 가지고 사실 제가 규정은 잘 몰라요. 규정을 좀 알아보기는 해야겠지만 봉지에다가 받아가지고 햄버거 같은 거 있죠. 샌드위치 같은 거 사서 그냥 봉지에나 가방에 넣어서 탄 다음에 배고플 때 꺼내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규정을 좀 보기는 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께서 가지고 타셔도 아마 무방합니다. 푸드코트에서 배고프시면 드시고요. 지금은 배가 안 고파요. 그럼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드실 수 있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거 사서 비행기 탑승하시면 우리가 언제요? 저가 항공. 왜냐? 저가 항공에선 밥을 안 주고 밥을 주더라도 뭘 주냐? 돈을 받고 파는데 맛이 매우 없습니다. 왜 저가예요? 제대로 된 식재료랑 이런 거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싸게 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서 타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푸드코트나 우리가 이제 듀티 프리 샵 갔을 때 가격은 영어로 price라고 해요. 가격 price. 이거 몰라도 돼요. 왜요? 제품 밑에 달러하고 써 있거든요. 써 있고요. 할인이라고 하는 건 discount. 할인, 디스카운트, 요건 나중에 우리 쇼핑할 때 다시 배울 거예요. 다만 요거만 하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buy 3 get 20% off 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buy 3니까 3개를 사면 get other 20% 오프. 무슨 말이에요? 요런 거를 전 세계 면세점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2개 사면 10% 할인, 3개 사면 20% 할인, 5개 사면 30% 할인, 이런 걸 써놨어요. 근데 요게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쉬운 거예요. buy 3 몇 개 사면 get 20%딱 봐도 우리 알잖아요. 세일이구나. 세일이야. off가 까준다는 거예요. 깎아준다. 그래서 20% 죄송해요.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저길 갔는데 20% 아니고 이거 20%이죠. 20% 20% off. off는 까준다. 까준다. 비속어고 할인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저희 어머니랑 이제 같이 타보면 저희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정관장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정관장도 사면 한 3개 사면 할인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하나, 어머니도 하나 사는데 우리 2개잖아요. 이게 되게 비싸요. 그러면 예를 들면 15,000원짜리 뭘 하나 사요. 그러면 우리가 할인받는 금액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돼서 하나씩 더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시고 나면 영수증 주죠. 영수증은 영어로 receipt가 되겠고요. 요거는 나중에 카페 같은 거 할 때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면세점에서 여러분이 사시면 좋은 거 딱 2가지 있습니다. 1번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은 정말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입 화장품, 갑자기 비오템, 저는 이제 비오템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비오템 이 남성 화장품이죠. 여성 화장품 여성은 샤넬도 있고요. 많이 있잖아요. 백화점 2층에 가면 있는 거. 그거 백화점에 가는 거랑 여러 데서 듀티 프리에서 사는 거랑 제 생각에 진짜 50%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차이 날 수도 있어요. 화장품, cosmetics. 그래서 내가 사는 거, 내가 원래 자주 쓰는 거 몇 밀리에, 50ml에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 그 브랜드가 있는지 확인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J터미널 가면요, 여러분, J터미널에
J터미널 거기 공사 중이에요. 10월 달에 완공된다 그랬나? 근데 벌써 공사한 지 되게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완공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뭐 살라 그래도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10월이 지나서 여러분께서 가시면 어마어마한 게 나와 있겠죠. Cosmetics 짱이고요. 두 번째 아이고 잘못 넘어왔다. 네, 두 번째는 주류입니다. liquor. 보면 우리 보통 그 주류랑 같이 담배, 토바코나 아니면 cigarette이라고 쓰여 있는 주류랑 담배 파는 데가 있는데 이 주류도 무조건 사시면 쌉니다. 드시는 분만. 드시는 분만. 사실 주류로 와인 같은 거 사기는 좀 아까워요. 와인은 하루면 땡 하고 먹고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양주들, 뭐 발렌타인, 뭐 조니워커 이런 것들 있죠. 양주 같은 것들 사시면 아무래도 시중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리코어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요거 사실 지난 시간에 준비했던 건데 currency exchange 뭐냐? currency exchange는 환전입니다. currency는 통화, exchange는 바꾸는 거, 교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준비했던 거 다 못했던 거고요. 요거 나중에 호텔 같은 데서 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의 저도 별로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단어가 너무 어려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거 평생 수강권 판매할 때 사시는 게 뭐다? 최고로 좋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